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유럽의 에어컨 정치학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섰어요. 이제 경제와 정치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요. 유럽이랑 미국의 그 에어컨 보급률 차이, 이게 또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프랑스의 아주 흥미로운 정치적 갈등, 또 히트펌프라는 의외의 변수까지 정말 다각적인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에어컨이라는 창을 통해 유럽 사회 변화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에어컨 보급률 차이인데요. 미국 가정은 90%가 쓴다는데 유럽은 평균 20%, 영국 같은 곳은 5% 미만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더위를 참는 문화 차이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생산성 격차와의 연결고리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유럽 근로자 생산성이 미국 근로자의 한 76% 수준인데요. 76%요? 꽤 차이가 나네요. 네, 근데 이 폭염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근무 시간 줄이고 하는 것들이 이 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그 팬데믹 이후에 정보통신 ICT 분야 있잖아요. 거기서 미국 생산성은 엄청 늘었는데 유럽은 좀 더뎠거든요. 이게 기후 적응 능력 차이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더워지는 대륙이라는 사실, 이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폭염 때문에 학교 문 닫고 기업 활동 멈추고 특히 그 관광 의존도 높은 남유럽 국가들은 타격이 크다고 하고요. 네, 휴가지도 시원한 곳으로 옮기는 현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게 그냥 여름 한철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위험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 못하면 경제가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프랑스 상황은 정말 흥미로워요. 40도가 넘는 폭염인데 오히려 정부가 에어컨 사용 제한을 검토한다고요? 네, 카페나 식당 테라스 냉난방기는 이미 금지됐다고 하죠. 이미요? 네, 바로 여기서 그 딜레마가 드러나는 겁니다. 기후변화 대응, 그러니까 완화 정책이랑 당장의 폭염이라는 현실에 대한 적응 요구, 이 사이의 충돌인 거죠. 완화와 적응의 충돌. 정부는 에어컨이 그 도시 열섬 현상 있잖아요. 실외기 열 때문에 더 더워지는 거, 그걸 악화시키는 부적절한 적응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같은 경우는 아예 모든 공공건물에 에어컨 설치하자.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요. 공약으로요? 네. 그러면서 왜 엘리트들은 에어컨 쓰면서 서민들한테만 참으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정치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까 생산성이나 경제적 어려움 얘기했는데 르펜의 주장이 이런 현실적인 불만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겠네요. 네. 그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이런 규제 움직임 속에서도 유럽 에어컨 사용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 히트펌프가 있다고요? 네, 그게 참 예상 밖의 전개인데요. 히트펌프라는 게 원래 난방 효율이 좋아서 정부 보조금 받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난방용으로요. 네, 근데 이 장치 원리상 아주 적은 추가 비용으로 자료 보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냉방기 인원까지 쉽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방비 아끼려다가 얼떨결에 에어컨을 갖게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뭐랄까 우회적인 에어컨 도입인 셈이죠.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IEA 예측으로는 이런 추세면 2050년에 EU 에어컨 수가 지금의 2배 이상, 거의 2억 7,500만 대까지 늘 수 있다고 봅니다. 2배 이상이요? 와, 그럼 전력망 부담이 엄청나겠는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 늘려가는 유럽 입장에서는 갑자기 늘어나는 이 냉방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게 또 다른 큰 숙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뉴욕타임스가 에어컨 정치학이라고 표현한 거군요. 네, 에어컨 문제가 완전히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언론만 봐도 보수 쪽인 르피가로는 에어컨 옹호하고 진보 쪽인 리베라시옹은 환경 문제랑 연결해서 비판하고요. 토크쇼에서 에어컨이 극우 현상인가? 이런 질문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와, 진짜 예전엔 그냥 미국식 사치품 정도로 생각했는데
인식이 확 바뀐 거네요. 네,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종합적으로 보면 유럽의 이 에어컨 논쟁은 단순한 냉방 기기 문제를 훨씬 넘어섭니다. 기후 정책이 어떻게 정치적 포퓰리즘과 만날 수 있는지, 또 오래된 경제 격차 문제가 기후 변화 앞에서 어떻게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는지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기후 위기 완화와 당장의 적응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히트펌프 같은 기술적 대안이 해결책인 동시에 또 새로운 문제를 낳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앞으로 더 스마트한 에너지 관리, 인프라 구축 이런 게 중요해질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에어컨 하나가 유럽 사회의 경제, 정치, 환경 정책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복잡하고 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네요. 점점 더 뜨거워지는 미래에 유럽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기술 발전이 이런 에너지와 기후 문제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사회적 정치적 분열의 골만 더 깊게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